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보다 앞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정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전에 얼굴을 알리는 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3월 9일 대선 이후로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선 전까지 지방선거를 위한 개인 홍보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가 당일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중앙당에서 대선 활동 외에 개인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급히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5월에는 본 후보 등록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예비 후보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역들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제대로 된 공천 심사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선 활동을 통해서 그냥 뭐 얼굴을 알리거나 해야 되는데 SNS 전쟁으로 가야죠. 이런 가운데 지역의 진보 정당들은 비교적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진보당에서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동구청장 후보로 이생환, 박문옥 전 동구의원이 각각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인물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를 방문한 안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가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전기 요금이 급등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전을 이용한 수소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유니스트를 방문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원전과 수소, 바이오 등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유니스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집중적으로 돕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에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성민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갑, 대구 중남구,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청주시의 상당구 등 5곳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립민복상 수상자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현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 문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점 등을 질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멋대로 깎고 산업재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의 각종 갑질을 한 혐의로 세진중공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 부당 특약 설정과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갑질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주요 인사들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2022. 오늘은 유니스트의 이용훈 총장과 울산시 체육회 김석기 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총장 이용훈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울산시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울산 국가공단 지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울산광역시 승격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산업수도 울산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힘차게 재도약하는 새 출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유니스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두 분야를 중심으로 울산과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털어내시고 올 한 해 힘차게 재도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체육회장 김석기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울산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만사 행통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지난 23일 큰 불이 나 19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창고에는 가연성이 강한 나일론실이 가득 차 있었던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큰 불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달려들어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23일 저녁 6시 55분쯤 섬유 소재 생산 기업인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층짜리 나일론실 생산동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저장 창고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부산과 경남, 경북 소방에도 지원을 요청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600명 넘는 인력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날이 밝자 소방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가연성 제품이 많은 섬유 공장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일론 원사입니다. 원사고 화재 쉽게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성질이 있고 또 야간 시간대 좀 바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19시간 만인 오후 1시 55분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화재 초기 자체 진화에 나섰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생산동 지하 1층 공조실에서 시작된 불이 환기구를 타고 건물 위쪽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발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지역 효성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재와 더불어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공단에서 다시 큰 불이 이어진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일주일간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80.7%로 전주의 40.8%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8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셈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444명 가운데 3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는 70명으로 15.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23일 기준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의 83.6%가 재택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경증 환자가 많은 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재택치료가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최근 일주일간 울산의 중증 병동 가동률은 8.6%로 전주의 22.9%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재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어제 정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교육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학원과 스터디 카페, 교습소 등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 전후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과 학교 현장의 신속한 CPR 검사,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월 초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새학기 학사 운영 추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올해 울산 지역 5개 구군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80원으로 인상되며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울주군이 리터당 80원, 그 외 4개 군은 리터당 160원으로 올랐습니다. 구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박물관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울산산업 60년, 대한민국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 기획전은 오는 27일 개막해 6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기획전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고시문서와 선언문 원본과 비석 등이 전시되고 도시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과 광역시 승격 당시의 순간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로비에는 현대차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 2대가 전시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 공론화에 나섭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일단 토론회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은 188곳, 이 가운데 공립은 93곳, 사립은 95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 수는 공립이 4,600여 명, 사립은 11,200여 명으로 유치원 수는 비슷하지만 유치원생 수는 사립이 2배 넘게 많습니다. 공립 유치원은 공교육에 포함돼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월 평균 학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교육부 표준교육비 고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 평균 사립 유치원 학비는 월 평균 16만 원가량, 1년으로 보면 유치원생 1명당 190여만 원이 듭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러한 사립 유치원 학부모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 달 둘째 주에는 공론화를 위한 교육 공동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립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사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교육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정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역 사립 유치원들도 울산시 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인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교육청이고 시청이고 간에 풀어야 될 숙제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6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교육청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 등으로 공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한 공론화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교육감 비서실장의 특별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비서실장 특별채용 의혹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형편없는 끼워 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이 장학관 특채 자격 요건에 대한 교육부 회신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진행했다는 답변은 비서실장의 자격과 이력을 검토하고 어떻게든 자격 요건을 끼워 맞추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휘용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어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환경보건법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 근거를 신설하고 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절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근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울산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과 건강을 희생해왔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선박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가장 많은 5개 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하며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은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하는 84,000 세제곱미터급 LPG 운반선으로 사이버보안 위협 요소로부터 항해와 통신, 선박 제어 시스템 전반을 보호하는 기술을 공인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8개월간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검증을 통과하며 국제해사기구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미국 선급으로부터 대형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영국과 노르웨이, 한국에 이어 이번에 프랑스까지 모두 5개 선급으로부터 차례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부터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무가 강화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차단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제를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하면서 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형,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형, 방역시설과 관리 수준이 미흡하면 다형으로 분리되며 가형과 나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단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